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그널은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유정 아나운서 또 내용 정리한 게 있으니까 들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흐름도 AI와 함께 시장의 관심도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 대장주들의 상승 흐름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죠. 바로 코스닥 액티브 ETF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먼저 AI와 함께 ETF 상품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상장되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액티브 ETF의 그림들부터 함께 보면요.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일반 ETF와 다르게 펀드 매니저가 직접 유망 종목들을 함께 솎아내면서 더 초과 수익을 끌어나가기 위한 기대감이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두 개의 종목의 ETF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같은 듯 다른 이 펀드 안에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엑트 코스닥 액티브 ETF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큐리언트, 2위에는 성우전자, 합해서 도합 17%의 비중을 달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의 핵심 전력은 다양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중소형 성장주들을 편입하면서 알파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뿐만 아니라 그 뒤를 파두, 보로노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함께 뒤를 이어보면서 반도체, 우주항공, 제약바이오, 로봇주까지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기술주들에 나누어 투자하는 특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타임 코스닥 액티브의 이 탑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조금은 다른데요. 다양한 기술주들을 담았던 코엑트와는 다르게 핵심 주도주 위주로 집중 타격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의 장세를 예측하면서 에코프로 BM만 15% 넘는 비중을 담아내면서 특히 2차 전지의 변동성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삼천당제약, 에이비엘바이오 등 제약바이오와 함께 로봇주 대장주를 담으면서 이 주도주 섹터의 움직임과 상승을 온전히 담아가겠다라는 전략이 두드러집니다. 산업 비중의 관점에서 두 액티브 ETF를 함께 비교해 봤는데요. 그럼 두 개 같은 듯 다른 펀드가 교집합으로 담아가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ETF 장바구니에 함께 담긴 핵심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로봇주의 중심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제약, 에이벨바이오 그 외에도 로봇주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까지 함께 담기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요 섹터로는 바이오,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대장주만큼은 철저하게 추종하겠다라는 전략이 돋보이는데요. 유망한 개별 성장주를 발굴하는 핀셋형 투자가 더 적절할지 아니면 메가형 트렌드를 쫓아가는 대형주 투자가 더 유망할지는 어떤 ETF를 고를지는 개인 선택이 되겠지만 오늘 현 시점에서 어떤 ETF의 흐름을 추적해 볼 수 있을지 그 전략 조금 더 철저하게 함께 설정해 보시죠. 자, 펀드 쇼핑 시대가 또 됐네요. 어떤 색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같은 펀드 ETF인 것 같지만 내면이 들여다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네. 오늘은 뭐라 그래도 이제 수급의 주인공은 코스닥 액티브 ETF의 출범 이렇게 되는데 네. 용어들이 이제 낯설고 생경하고 조금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네. 패시브형이냐 뭐 액티브형이냐 패시브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지수 추종형. 지수가 떨어지든 뭐 올라가든 그냥 그런 걸 벤치마킹이라는 표현. 네. 이게 용어들이 다 어려워요. 다 외래어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쟁이 펀드. 네. 이렇게 되나. 자, 근데 액티브는 이 주관적인 성장을 좀 포인트한 뭐 김주정 아나운서 네. 앞에 설명해줬고 뒤에 또 코너들이 많이 있는데 자, 유창희 대표가 보는 의미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뭐 어쨌든 다양한 투자 방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구성 면에서 본다면 삼성은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 실망스러운 보다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요? 약간 유행에 좀 민감한
그 종목 구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테마가 더 테마스러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뭐 큐리언트라는 회사가 편입이 됐다 그러면서 주가가 어저께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네. 이걸 바로 장 마감 후에 공개를 했나요? 뭐 그랬다고 하면서 또 관련된 시간외에서도 상당히 올라왔었고,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 엔비디아 멜라녹스 쪽으로 해가지고 공급한다, 자회사 그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이미 20배, 10배 이상, 20배 가까이 올라온 기업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비중이 가장 거의 이제 두 번째나 첫 번째로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유행에 좀 민감하다는 거. 근데 유행에 민감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ETF의 성격에 충실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그 기업이 더 잘 가니까 네. 뭐 수익률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게 자칫 너무 고점에서 이렇게 공개가, 물론 이제 어떻게 이제 얼마의 평균 매수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타임 뭐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저는 제 기준에서 본다면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조금 애매한 종목은 있습니다. 둘 다 애매한 종목 중에 하나가 파도라는 기업인데, 네, 논란이 좀 있네. 네, 파도가 상장 폐지까지 가려고 했었다가 기사 해상이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또 엄청 올랐어요. 근데 여전히 실적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게 정상적인 그 가격이 맞나라고 전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두 펀드 모두 이 기업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은 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조금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타임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뭐 그 지수를 감안했을 때 조금은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 펀드랑 ETF라는 게 네.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되게 애매한 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자칫 뭐 패시브나 뭐 이거나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어떤 기업은 오르고 어떤 기업은 떨어지면 수익률은 비슷할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구성 종목은 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 문제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은 시가총액이 크다고 꼭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의문점이 좀 있고, 네. 미래의 성장을 막 당겨왔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고, 그러면은 대부분 일반 투자자분들은 시가총액이 저 정도 되면은 안정한 기업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기업 위주로만 바구니를 구성하면은 지수는 잘 추종이 되겠지만 자칫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은 와당탕탕거림이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사실 이제 코스닥은 성장의 포인트를 맞춰줬기 때문에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잖아요. 기업이 이익을 못 내고 있더라도 당분간은 유예 기간을 몇 년씩 주고, 특히 이제 바이오가 그쵸. 많이 그런 성향이 있는데 네. 상장을 시켰는데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를 걸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신뢰와 신용에 금이 가는, 그게 이제 파도 사태라고도 칭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믿어 못 믿어로 이제 가는 거죠. 믿어주면은 그냥 뭐 잘 바구니가 되는 거고, 네. 못 믿는다 그러면은 그 바구니 자체의 의미를 조금 훼손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이제 이걸 또 활용할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어저께 뭐 큐리언트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펀드가 좀 비중이 좀 높아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가 상승이 좀 더 강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시장이 좀 요즘처럼 안 좋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 상당 부분이 이번 하락장에서 좀 잘 버텨주고 있거나 네.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또 개별 종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그냥 뭐 어떤 기호식품처럼 종목을 편입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내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투자를 한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모델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방향성만 있으란 법은 없죠. 항상 그러면 난 저거
반대인데 물론 그러면 이제 코스닥 150 인버스 ETF 자, ETF 종류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조금 과열이고 이제 숏을 네. 치고 싶다. 공매도를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확 열려 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인버스 ETF도 설정이 될 수 있겠죠? 될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인색한 부분들이 좀 그렇긴 있어서. 해요. 예.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어떤 그 숏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좀 지양해야 될 좀 부분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기준에서 주식을 하는 것이지 뭐 올라갔다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 이런 박스권을 바라보고 주식을 하면 매력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하방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매력 그런 상품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고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상품이 여러 개 등장하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죠. 이제 무조건 추정하는 것보다 그래도 요즘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스스로 하실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풀어는 드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는 하지만 한계성은 좀 있고 이해타산이 좀 얽혀 있는. 그렇죠. 이제 막 출발했는데 뭐 이건 문제가 있어요라고 막 자꾸 지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감은 있는데 이제 네.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ETF 쪽은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타임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저는 어. 상대적으로 타임 쪽이 그래도 이제 섹터별로 비중 조절도 좀 잘 되어 있고 네. 나름대로 그 섹터 안에서도 약간 검증된 뭐 그 검증의 기준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검증된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쪽은 조금은 특정 종목에 약간 유행에 좀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수익을 조금 더 누리겠다 그러면 이쪽이 많긴 한데 사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누리려면 개별 종목을 하는 게 더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타임 쪽이 조금 더 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하신다면 전략 자체를 네, 조금 그래도 이제 성장과 그다음에 이제 집중 네, 거기에 이제 선별하는 능력 이걸 펀드를 가중치를 좀 줘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내놓은 타임 뭐 정확한 명이 뭐예요? 뭐 타임 코스닥 ETF 네, 네. 액티브 ETF. 액티브 네. ETF 이름도 기네요. 네. 하여튼 거기 아까 또 코액트 뭐 코액트. 네. 코스닥 그건 삼성 액티브, 삼성 자산운용에서 네. 내놓은 펀드라는 거 수수료 받아갑니다. 네, 그쵸. 그 수수료 챙겨가는 거니까 예, 공짜 아닙니다. 이 ETF 수수료가 엄청 세요. 생각보다 세요. 네. 운영 보수가 셉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이 다 그쵸. 기업들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자, 그렇다면 ETF를 일단 한번 다뤄봤고요. 두 번째 또 이슈로 시그널로 무엇이 들어왔는지 AI 스튜디오 다시 연결해 보죠. 네, 두 번째 AI 픽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전일 하락의 뒤를 이어 극적인 반등, 반전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반등의 원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시장이 집중하며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지 시간 3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CBS와 함께 뉴스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The war is very complete. 전쟁은 곧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같은 날 플로리다 도랄 리조트에서 공화당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여기서도 pretty quickly라는 단어를 쓰면서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하자 시장에서 지금 수급과 자금이 함께 유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대한 투심 개선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칩 밸류 체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밀릴 것으로 확실시됐던 마이크론조차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비중 확대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HSBC는 기존 350불에서 500불까지, UBS도 기존 450불에서 475불까지 상향했는데요. 결국에는 반도체, 칩에 대한 투심은 흔들리지 않고 탄탄할 거다라는 논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에 대한 글로벌 투자사들의 목표 주가 역시 142만 원까지 함께 상향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죠.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다음 그림만 보더라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디램 설비 투자 흐름만 보더라도 20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혹한기 속에 위축되는 모습 보였지만 2025년, 2026년 넘어오면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AI에 대한 발전 그리고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SK하이닉스 역시 3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과 더불어 다음 그림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하이닉스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바로 2024년 이후 2년 만이자 창사 이래 두 번째인 삼성전자의 총파업 위기 때문인데요. 이 삼성전자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18일까지 쟁의회의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요. 여기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 투표가 나오게 될 경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계획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반도체 사업을 전담하는 DS 부문 직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탄탄한 AI 수요 속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 지금 바로 함께 짚어보시죠. 자, SK하이닉스 국민 주식이 됐죠. 삼성전자의 9%를 뛰어넘는 오늘 11%의 급반등. 하지만 과연 다 좋을까? 그러진 않거든요. 네. 한때 110만 원을 육박했기 때문에 110만 원 근처에 사신 분들은 지금도 손해란 말이에요. 손해시죠. 네. 그러면 110만 원에 잘 팔고 어제 80만 원에 초반에 잘 샀으면은 기가 막히죠. 네. 하지만 그런 분은 거의 많지 않죠. 네, 주변에 이렇게 뭐 나름 그래도 이제 프로페셔널 선수들인데 없어요. 다들 그냥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똑같습니다. 네. 팔았거나 팔고 나서 못 사고 있거나. 자, 그러면 이 SK하이닉스 오늘 또 뭐 재료는 내주긴 하던데 네. 아까 얘기한 김주정 아나운서 이제 외부의 글로벌 재료는 뭐 우리가 측정하기 되게 어렵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준점이고 네. 엔비디아가 약간 기준점이 되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 하이닉스. 네. 뭐 사실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냥 굳이 어떤 별 말이 필요할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이란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면 현재 이란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지만 이게 정말 끝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 주가는 뭐 변동성은 좀 잦아들겠습니다만 여전히 조정이 끝난 건 아니다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과정은 그저도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110만 원 갔다가 한 8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난 흐름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처음 30만 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또 25만 원대까지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항상 이런 조정은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은 나오는 것이고 그때마다 좀 끝난 것이냐 상승이 끝났냐 아니냐 뭐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판단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점에 물리신 분도 계세요. 제가 이제 매일경제TV에서 그 종목 상담 코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110만 원 시간 내에서 아침에 매수해가지고 손실 보고 계신 분도 계시다고 해서 상담해드렸었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더 높은 자리에 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변함이 없으면 지금은 기다리는 게 정답이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네. 뭐 마이크론의 어떤 목표가도 좀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메모리 3사 중에서 실적이 제일 안 좋은 회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어쨌든 지금은 제일 좋은 회사가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별 차이가 없어요. 그전에는 한참 모자랐는데 이만큼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하고 주가를 비교한다라면 여전히 시가총액은 싼 편이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마지막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리스크라면 상호금융 부실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란 이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서는 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한 3월 달, 4월 달 잘 해결이 된다라면 충분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더 상승이 4월 달, 5월 달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다음 주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4월 들어가면 또 어닝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담아갈 자리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변수라는 걸 제외하면 상수로서의 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현재로서는 이익이 보장이 되는 그렇죠. 그죠? 실적이라고 하는 비빌 언덕이 명확한 네.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변동이 커가지고 이제 저희도 가끔 좀 어려움, 분석이 어려움. 네, 이게 분석이라는 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까지는 이익이 더 증가하는 건 확정적인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내년에 실적 피크냐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을 지금 미리 앞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걱정을 하려면 주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라가 있느냐를 첫 번째 봐야 되는데 저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의 재평가라는 거죠. 마이크론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PER이 예를 들어서 뭐 15배, 20배를 적용을 받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PER이 뭐 과거 평균을 따지면 6배, 7배 적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변할 수 있다. 무조건 주식시장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없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배, 7배를 적용받던 게 10배, 13배로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면 지금 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믿어 못 믿어에서 믿어. 그래서 전략은 매수 전략. 네, 매수고 적극 매수라고. 네, 오늘 뭐 말씀드리고 급반등 한다고 매수가 아니라 그냥 네. 공격성을 띠더라도 그쵸. 이건 믿어 보고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AI 시그널을 분석해 주신 분이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